이런 이중과세나 이런 거에 시달리지 않는 한국 고배당주로 다 가버릴 수 있겠죠. 한국 고배당주로. 그런데 한국 고배당주로 가게 될 경우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짜증나는 답답한 거가 있을지라도 요번에 ISA 수정해 준 걸 보면 내년도에는 연금에 대해서도 이중과세가 해결될 걸로 저는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대로라면 100% 이중과세 논란이 맞아요. 근데 법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커버드 콜로 가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커버드 콜로 가요. 왜냐면 커버드 콜은 이중과세 아니니. 그래서 무조건 그냥 세금 안 띄는 대로 가고 싶어. 왜 세금을 내야 돼? 이중과세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해버리시면 안 되고요. 다 복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다 장단점이 있으니 그 판단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인무스는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그거에 의해서 상반기는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변동성이 클 걸로 예상되지만, 하반기는 그 부분에 따라서 아까 두 개의 변수 중에 트럼프 변수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트럼프는 시장이 아예 극단적으로 나빠지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이제 시행하기 됨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좋아질 수 있는 거를 충분히 갖고 있다. 감세가 빨라진다든지 여러 가지 상호 관세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떨어질 때마다 투자하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을 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들고 가서 괜히 이건가벼? 라고 해서 움직이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 여전히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을 확대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져가라. 물론 아까 한 말하고 반대 아니에요. 당신이 월텟에 투자하라며 미국 주식만 하지 말라며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신다면, 그게 아니라 원래 월텟에 그 비중을 딱 가져가서 어느 정도 가져간 중에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있었다면 이거를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상반기만 보면 아주 나빠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자, 마지막으로 배당제도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구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미국 기업이 펀드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국세청이 선언급을 해줌으로 해서 투자자에게는 세금을 안 낸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과세 이연 효과를 만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연금계좌 같은 데서는 세금을 떼지 않는 효과가 발생해서 그걸 과세이연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런가 하면 ISA 계좌 같은 데서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했던 거죠. 이게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 국세청 선환급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떼어야 될 거 떼었던 부분을 다시 넣어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쉬워서 그렇기 때문에 안 낸 것 같았던 효과가 이제는 띄고 나서 안 넣어주니까 어때요? 띈 게 그대로 있게 되죠. 예, 그래서 과세이연이라는 게 안 띄는 효과 없어져요. 두 번째, 이중과세는 뭐예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세금을 띄워놓고 연금을 수령할 때 또다시 연금세를 띄어요. 그럼 이중과세지. 그 다음에 IS 계좌도 비과세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세금을 띄는 이중과세 혜택이 있게 됩니다. 배당 세금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찾아갈 때 또 세금을 띄니까 이중과세. 이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흥분하고 열받아서 많이 움직이고 계신데, 이게 왜 문제되느냐? 이미 ISA 계좌, 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투자형 ETF가 하고 계신 분이 많이, 특별히 이제 ISA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 이렇게 막 다 환매하죠, 환매. 예, 그래가지고 여기 환매 저건 안 넣어놨네요. 어마어마하게 환매해가지고 800억, 900억 막, 그래서 다 이쪽으로 바꾸죠. 뭘로 바꿔요? 과세하지 않는 커버드 콜 붙어 있는 그런 배당들로 다 바꾸고 있는 거죠. 그죠? 뭐 200억 막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서 다 빠져나가가지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런 데서 다 빠져나가서 커버드 콜로 다 갑니다. 그 다음에 한국 고배당주로 갑니다. 왜냐면 한국 고배당주는 처음부터 이중과세, 그 다음에 과세 이게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답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최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이연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절세 효과 없어지고, 뭐 이런 효과가 나오면서 국내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걸 하나도 또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시 뭐 빼갈 것도 없는 거죠. 그대로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건 여기서 또 하나 아실 게 뭐냐면, 그 해외 배당 커버드 콜 중에서 이 일정 부분은 배당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전히 그 세금이 배당세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발생한 이익 중에서 옵션에 의해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과세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절세 효과가 남아 있어요.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감소해요. 요거는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수 추종 ETF 같은 경우는 요 배당, 실제 순수 배당이 아닌 옵션에 의한 배당 부분은 이번 거에 의해서 세금을 띄는 거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 반은 안 되는 것 같고, 한 10분의 3 정도, 10분의 4 정도는 예전처럼 똑같이 그냥 절세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소라고 써있죠? 절세 효과가 없어진 게 아니라 감소라고 좀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 이런 이중과세나 이런 거에 시달리지 않는 한국 고배당주로 다 가버릴 수 있겠죠. 한국 고배당주로. 그런데 한국 고배당주로 가게 될 경우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한국 고배당주는 어떤 상황에 와 있냐면, 수년 내 처음으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한국 고배당주의 주가 흐름인데, 요 밑에 게 파란, 요 짙은 그런 파란색 쪽이 여기가 한국 고배당주 2004년 2월 달부터 2004년도 말까지 이렇게 아주 수직으로 주가가 상승했어요. 왜? 밸류업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 주가가 안 좋아지면서 배당을 노리는 투자들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 주가가 오른 게 왜 중요하냐면, 배당률은요, 올해 들어서 24년도 배당률 보면은 6%대가 나옵니다. 한국 거 같은 경우에. 은행 고배당 같은 경우는 7%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리츠 같은 경우도 8%. 이렇게 나오는데, 요 배당률이 어떤 배당률이냐면, 배당금과 주가를 가지고 비율적으로 배당률을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주가가 높아진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면, 내려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배당률은 똑같이 6%로 유지됐지만 주가는 하락을 해서 전체적인 평가 금액은 떨어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배당률이다 보니까 이 율은 주가가 내려가도 배당률이 올라가고, 같은 주가에서는 배당을 많이 줘도 배당률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내려가도 배당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국내 고배당주가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올라간 거를 감안하면, 만약의 경우 올해 배당주가 아닌 일반 주식들이 올라가고 배당주들이 그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배당률은 어떻게 될까요? 배당금은 올해랑 똑같이 고정될 테니까 배당률은 뚝 떨어진 걸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거 곧바로 그냥 당장 이해가 안 되신다면 조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한국의 주식들이 배당금을 똑같이, 이게 액면가 말고, 지금 주식값이 15,000원인데, 배당금을 작년도에 2,000원 줬고, 올해 똑같이 2,000원 줘도, 배당률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가가 빠져버리면, 똑같은 2,000원 배당금 갖고도 배당률은 작년도 6%인데 이번에 7%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주가가 그대로 있게 될 경우에는, 배당금을 만약에 주가는 그대로 12,000원인데 이 회사가 배당금을 늘리면 2,000원이 아니라 3,000원을 늘리면 배당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배당금을 더 많이 줄 상황은 잘 안 되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올해가 그렇죠. 그럼 배당금을 못 늘린다면 배당률이 유지되거나 더 커지려면 주가가 떨어지거나 배당률이 더 높게 보이게 되려면, 주가가 내려가면 배당금이 그대로라도 배당률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 아니면 적어도 주식은 그대로 있어서 이 배당금에 이 주식으로 이 배당률이 고정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대부분은 어떻겠어요? 한국의
배당주가 오를 때는 배당주가 오르지만 일반주가 오를 때는 배당주가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당금은 그대로라면 배당 그 주가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할 테니까, 만약에 내려가는 경우는 우리가 배당률은 여전히 6%, 7% 나온 줄 알고 있지만 사실상은 올해보단 손해인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작년도 한 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 고배당 주식이 올해도 같은 각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란 한국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시면 이게 장기 추세예요. 보시면 한국 배당주는요, 어떠냐면은 올라가고 나면 내려갑니다. 올라가고 나면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미국 배당주는요, 올라가고 나면 다소 내려가지만 더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더 올라가고, 내려가면 더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더 올라가요. 이게 미국 배당주와 한국 배당주의 차이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배당주는 어떠냐면 올라가는 시기가 있으면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점 갱신을 잘 못해. 이게 2000년 초입부터 봤을 때 거의 어때요? 몇 프로 올랐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10년 동안 한국 배당주는 98% 올랐어요. 미국 배당주는 얼마큼 올랐다고요? 248%. 계속 우상향해 왔다는 거죠. 이게 한국 고배당주를 투자할 때 최대 단점입니다. 뭐냐면 시간을 길게 들이고 보면, 조금 더 길게 보면 주가가 떨어져서 자꾸 주가가 내려가서 배당을 까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배당을 찾아갈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또 그 사람도 나중에는 아직 평가 금액 자체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한국 고배당주는 좀 장기 투자할 때 약간씩 이렇게 움찔움찔한 걸 갖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이중과세 관련된 짜증나는 답답한 거가 있을지라도 요번에 ISA 수정해 준 걸 보면 내년도에는 연금에 대해서도 이중과세가 해결될 걸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라면 100% 이중과세 논란이 맞아요. 근데 법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바뀔 때 잘못된 건 알지만 거의 1년에 걸쳐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중과세가 짜증나지만 국내로만 돌아가시지는 말라는 겁니다. 국내 고배당주로 돌아가면 이런 단점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은 뭐냐면, 여전히 미국 고배당주 투자를 세금만큼 전에는 면세였으니까 그 세금만큼도 수익이 났다면 지금은 그 부분은 좀 양보하더라도 그래도 모아놓고 보면 훨씬 더 좋다. 미국 고배당주는 여전히 일정 비율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과세 이연은 확실하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연금에서 오랫동안 투자해서 복리를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과세 이연 효과는 분명히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꼭 배당을 통해서만 배당을 통해서만 복리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고요. 오늘은 제가 설명 못 드리는데, 인모스는 사실상 복리를 배당을 통해서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인모스 연금 펀드, 연금 포트 안에 있는 투자들의 배당률은 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크게 흔들리는 부분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인모스의 연금 투자가 복리를 추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리는 꼭 배당을 통해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과세 이연을 통해서만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과세 이연도 두 가지가 있죠. 배당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세금에 관련된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확한 과세 이연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첫 번째 포인트, 그렇다고 해서 한국 고배당주로 곧바로 돌아가지는 말아라 라는 거.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커버드 콜로 가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커버드 콜로 가요. 왜냐하면 커버드 콜은 이중과세 아니니까. 커버드 콜은 아무리 그래도 세금 배당세 부분이 확 줄어드니까. 완전히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옵션으로 인한 이 배당이, 그걸 배당이라고 불러서 정확한 배당이 아닌데 배당처럼 처리하니까, 옵션 이익에 의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당연히 세금 맞는 게 거의 없겠죠. 배당 세금을 때릴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좋아 이거라고 해서 지금 커버드 콜로 미친 듯이 갈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해당 부분이 적은 커버드 콜들은 어떤 점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옵션 노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옵션 노출이 거의 다란 얘기잖아요. 배당 받을 게 별로 없고 거의 옵션으로 인한 배당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옵션으로 인한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거의 옵션이란 얘기잖아요. 왜? 옵션을 막 30%씩 50%씩 투자하니까. 옵션을 너무 많이 차지하면 이 언론에서는 무풍지대라 그래가지고 해외펀드 이중과세 무풍지대 커버드콜 ETF 막 그래서 지금 막 더 커버드콜을 더 장려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나스닥이 떨어질 때 커버드콜은 똑같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하락하는 조정하는 장세가 나오게 되면 커버드콜은 전혀 방어적인 왜? 배당주는 좀 덜 떨어지고 배당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약간의 인컴 투자고 배당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좀 더 보수적인 투자인데 전혀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보수적인 결과가 오질 않습니다. 보세요. 코로나 때도 똑같이 거의 나스닥과 유사하게 떨어지죠. 러셀 2000도 어때요? 똑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옵션이 많으면 이 세금 띄는 게 없으니까 너무 좋아. 이거 정말 대박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상반기에 조정장, 그 다음에 길게 봤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아예 그냥 쪽박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만 보고 그냥 커버드콜로 이동하셨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특성을 이해하시고 무조건 커버드콜이야, 무조건 한국 고배당주로 가면 돼 이렇게만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추천드렸던 것처럼 그 두 가지를 아울러서 장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니츠 같은 것들은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고배당주도 세금을 전에보다는 더 띄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상승과 그 다음에 주식시장보다는 좀 덜 변동성이 높은 장점을 여전히 갖고 있으며 배당률 또한 좋으니 배당률 또한 우월합니다. 배당률이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한국의 밸류업 추진하는 한국 고배당은 높아도 3%대예요. 배당률이 보시면. 그런데 저희가 추천드렸던 이거 이제 그 멀티에셋 투자 전략에서 저희가 인컴 투자 추천드렸던 BDC라는 그런 그 투자는 보면 배당률이 이거 그냥 작년도 저희 포트에서 그대로 배당금 다 산출한 겁니다. 2024년도에 배당금을 다 실제 받은 거 산출했더니 1억 원 투자했을 때 11.9%, 그러니까 1187만 원, 배당금이 1187만 원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만으로예요. 거기다가 시세 올라간 것까지 하면 17.48%. 하지만 배당금만으로 11.87% 나옵니다. 이 11%라는 배당금을 아까 여기 이 국내 배당으로 세금 안 띄고 세금 안 내기 위해서 고배당으로 갔을 때 세금 안 띄어도 국내 배당으로는 얘와 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금 띄고도 이거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그냥 세금 안 띄는 대로 가고 싶어. 왜 세금을 내야 돼? 이중과세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해버리시면 안 되고요. 다 복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다 장단점이 있으니 그 판단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인모스는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앞으로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3%대는 계속될 것 같이 보이니까 금리도 미국 금리 기준으로 4%대가 거의 내려와야 3%대 후반일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대체 투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 아예 대체 투자, 배당금 투자 위주의 대체 투자를 앞으로도 몇 년간은 계속 가져가 달라. 인컴 투자라고 설명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가져가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상반기의 굴곡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반기의 굴곡, 이 상반기의 굴곡을 분산 투자로 해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적절한 배당금, 그러니까 배당금이죠. 왜냐하면 3% 나오면 좀 애매합니다. 세금 띄고 나면은. 그러니까 한 11% 정도 나와야 세금 띄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멀티에셋, 앞으로 몇 년간은 주식만 보지 말고 멀티에셋을 같이 가져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올해 상반기는 주식의 굴곡장을 좀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